박기승입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법안은 제가 국회 들어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낸 법안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폐지 법안을 준비해서 낸 것입니다. 미국 같은 사례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로 한 번도 형사 기소돼서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미국 주 중에 두세 개 중에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는데 사문화되어 있고 한 번도 형사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똑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중대한 권리죠. 국민의 알 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법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공직선거법에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더구나 지금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또 낙선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죄 판결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5년, 10년 출마하지 못하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돈은 묻고 말은 푼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도 맞지도 않고 지금은 언론이 특정 매체 몇 개뿐만 아니라 본인이 SNS로 모든 이야기를 다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게 제가 이 발의한 주요 논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칫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를 더 이상 출마 못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대선 기간에 엄청난 허위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한 번도 조사받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낙선자인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조사를 받았고 또 기소까지 된 형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 해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것이고 다만 지금 이 법안 중에 특히 이제 행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신정원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은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개정할지 폐지할지 정해지겠지만 그거 아울러 지금 당선 무효 기준도 저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된다. 이게 국민 법감정하고도 안 맞습니다. 아니 중요한 직위를 상실시킬 정도의 법위반인데 고작 벌금 100만 원 가지고 당선되느냐 아니면 무효냐 이렇게 선언한다는 게 너무 자기적이고 현재 물가 수준이나 경제 상황과도 안 맞습니다. 그것도 당선 무효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250조 1항의 그 입법 취지는 유권자의 그 선택, 그 의사를 왜곡시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행위 개념이 들어간 게 2000년인데 지금 2025년까지 25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적용이 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250조 1항에 대해서 즉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라는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1년도 그다음에 24년도에도 동일한 취지로 즉 행위의 개념은 일상생활의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 요소가 아니다. 즉 법원에서 유권자의 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그 행위의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만 총장님, 네. 그 말씀 중에 국민의 또 인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 네. 다 들었어요. 사무총장님께서 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위라는 부분을 넣어도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자, 근데 이것이 20년 전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행위라는 말을 빼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입법 죄형 정책적인 법정주의에 사항입니다. 네.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입법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그렇다면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위를 넣고 안 넣고는 국회 입법 재량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다 말씀하셔야지 한쪽만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끊으셔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불리한 내용을 유도했습니까? 양쪽에 반쪽짜리 진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제가 듣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유상범 간사님 오늘 너버스 합니다. 너무. 왜 그러세요? 응? 알아서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박규택 의원님도 재선 3선하면 위원장 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위원장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우